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용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환경부동산 안상미 기자 2021년 12월 28일자에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를 낸다. 종로, 창신, 용산, 청파 2구역 등 21군데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선정한 신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서울시 전역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21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이 적용이 됩니다.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적용이라는 것은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아주 단축시켜서 2년 안에, 3년 안에 또는 최대 3년 안에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재개발 후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빠르죠. 재개발의 인허가에 대한 모든 속도를 신속하게 통합해서 적용한다. 신속통합 기획 적용되는 재개발 후보지를 21군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고루 서울시 전역에 21군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신속통합 기획 적용되죠. 빠른 심의, 허가, 정비구역 지정이 5년에서 2년으로 3년간을 단축시키면서 2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적용되는 21군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서, 양천 모든 서울 전역구에 골고루 한 개씩 한 군데씩 선정이 됐는데 우리 용산을 기준으로 하면 용산에는 청파 2구역이 재개발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산 청파 2구역은 숙명여대대학교 더 위로 올라가면 남영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목, 서울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오르막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숙명여대대학교 인근에가 오르막이 많지. 이 청파 2구역, 이 대상지는 청파 1구역이 아닙니다. 용산 청파 2구역에 신속 통합 계획이 적용되는 용산 청파 2구역은 배문중학교 또는 청파 초등학교 가운데에 위치한 그 지역으로서 구역 면적이 83,788제곱미터로 용도 지역은 1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1,505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죠. 더 이상 새로운 소유자가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인허가 당연히 안 되죠. 자, 배문 중고등학교 인접에 청파 2구역 83,788제곱미터의 신속 통합 기획이 용산구에는 청파 2구역으로 확정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가 21군데 재개발 지역이 훨씬 빨리 또는 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전구에 한 군데씩의 재개발이 모든 민간 재개발과 동일해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별도로 이 21군데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1군데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이 적용되니까 투기가 우려되겠죠. 당연히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공모로 선정 구역이 되면 이 21군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공모 기준일로 소급합니다. 공모 기준일 2021년 벌써 작년이죠. 2021년 9월 23일 날 신속통합 기획 적용되는 이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게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23일자에 이 신속통합 계획이 적용되는 21군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 인가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만 되죠. 2021년 9월 23일 이전에 소유권이 확정된 사람만이 권리 기준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자로 확정됐다는 거 소급해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이번에 발표한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공고됩니다. 21년 12월 28일자로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21군데는 금년 1월 중으로 1월 2일자부터 적용이 되죠.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적용이 돼서 토지거래 계약을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구역 21군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1년 9월 23일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발표함과 동시에
금년 12월 28일자로 발표돼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1월 2일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구역이 있죠. 자, 미선정 구역도 미선정 구역은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 날로 갑니다. 1월 28일 날, 금년 28일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1월 28일 날 권리산정 기준으로 확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022년 1월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 떨어진 구역도 매년 한 번씩 신청을 다시 받기 때문에 이 떨어진 구역도 당첨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자, 그래서 미리 투기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떨어진 구역도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금년 2022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효력 발생일도 1월 중으로 바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떨어졌기 때문에 확정 발표는 안 했죠. 그래서 지분이 늘어나는 쪼개기나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적용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것만 한해서 받겠죠. 자, 이후에 다시 공모, 새로운 신청지를 이후에 공모한 사람도 당연히 금년 1월 28일자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신청하자마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선정됐을 때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1군데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2월 28일자에 이미 발표가 됐고 효력은 1월 2일자로 효력이 적용이 되고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된다는 거, 2022년 1월 달에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건축 허가도 제한된다는 거, 신청했지만 떨어진 구역도,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제 신속 통합구역으로 다시 새로이 신청할 그 지역은 선정일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후에 예정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민간 공모, 확정 기준일도 중요하죠. 이미 기준일 산정 21군데, 용산 청파 2구역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9월 23일자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제한이 됐습니다. 현금 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자 권리산정 기준으로 소급하고, 자, 떨어진 지역은 다시 신청하겠죠. 다시 신청하면 즉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자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묶여져 있다. 그래서 금년 1월 28일까지 권리산정 기준이니까 떨어진 지역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또는 떨어진 구역이 다시 지정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니까 자, 금년 1월 28일 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신청했지만 떨어진 지역. 자, 그래서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자,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했지만 떨어진 지역도 언젠가는 다시 신속통합기역으로 재개발이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꾸준히 주민들의 동의를 수렴해서 계속 신속통합기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21군데는 2021년 9월 23일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자, 개발이 훨씬 단축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선정된 지역은, 자, 금년 12월 28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도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가 돼 있죠. 2022년 1월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 초과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거는 18, 그다음에 상업은 20제곱미터, 공업은 66제곱미터가 초과되면 그 토지 거래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제곱미터의 미만인 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은 원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토지 지분이 작은 원룸 개념만 18제곱미터 미만, 18제곱미터까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까지,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까지,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개발업자와 또는 자, 거래하는 당사자끼리 참고하시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공모 기준인
2021년 9월 23일자가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가 됐습니다. 21군데 발표된 지역은. 자,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을 했죠. 그래서 내달, 다음 달, 금년이죠. 2022년 1월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공모일은 2021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해서 빌라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건축 허가도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탈락한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들 구역은 다음 달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아울러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참가하더라도, 자,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바로 참고하셔서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 21군데가 선정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구역에 대한 권리산정, 투기 방지 대책 적용, 권리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발효되는 시점, 이 21군데 청파 2구역을 포함해서 21군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미 발표가 됐죠. 자, 2021년 12월 28일 날 발표함과 동시에 자, 그 지역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래서 적용이 1월 2일자, 월요일 1월 2일자, 1월 2일자부터 자, 적용이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그 신청 102곳 중 떨어진 구역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월 중으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중으로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분 쪼개기는 떨어진 구역도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도 제한되고 다시 신청할 것이 예상되고 투기가 미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권리 산정 기준도 아울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선정된 지역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로 소급했고 떨어진 지역은 금년 28일로 자, 확정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28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2곳 중 떨어진 구역도 1월 28일 이전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세훈표 신속 통합 계획이 적용되는 서울 전역에 21군데 재개발이 발표됐다는 뉴스와 용산 지역은 청파 2구역이 아울러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용산 청파 2구역의 투자에 대한 각별한 투자와 그리고 이미 들어올 수는 없죠. 소유권이 이미 권리산정 기준이 됐기 때문에 현금 청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주권 그 전 소유자들은 자, 용산 청파 2구역의 개발 속도를 유념히 지켜보시면서 다른 구역도 다시 공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청파 2구역이 신속 통합 계획으로 적용이 돼서 다시 용산 구역에 또 다른 개발 호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의 청파 2구역에 기존에 있는 소유권과 또는 입주권은 받지 않지만 현금 청산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지역에 또 투자를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또는 먹자 골목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 통로가 예상되는, 진입로가 예상되는 그 인근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청파 2구역이 신속 통합 계획으로 적용되어 발표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